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면을 생성해주는 명령을 또 한 가지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울 명령은 탭 서프입니다. 예. 저번에 저희가 배운 게 이제 엣지 서프 4개의 면이라고 모서리라고 해야겠죠. 모서리를 가지고 이제 면을 생성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회전,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으로 해서 배우는 REV 리브 서프, REV 서프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배울 거는 탭 서프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서페이스 명령 가리키는 순서가 일반적인 학원에서 가리키는 순서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거의 이제 역순 가까이 가는데, 제가 엣지 서프를 먼저 가리킨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페이스를 생성할 때는 면의 개수,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서프탭 1, 서프탭 2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게 리브 서프 해보셨을 때 아시겠지만 리브 서프 같은 경우는 서프탭 1의 영향만 받습니다. 예, 1의 영향만 받는데 이게 이제 하나만 나오고 나중에 추가가 되면 이제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서프탭 1, 2가 모두 나오는 명령을 먼저 다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생성했으니까 공면도 생성을 해야 되니까 공명을 생성할 수 있는 명령을 배우기 위해서 리브 서프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탭 서프인데, 탭 서프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해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앞면을 채운다는데 이때 탭 서프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탭 서프 명령을 먼저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tab surf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서페이스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 선생님 명령 전체를 치고 왜 단축키는 안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명령들은 단축키가 등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좀 편하게 쓰시려면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 긴 명령들을 치면은 좀 그러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명령을 항상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드에다가 그 단축키를 굳이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명령을 다 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명령들은 이제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탭 서프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여기 되는 건 select object for pass curve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패스라는 건 경로거든요. 경로를 따라갈 선을 선택해달라. 근데 제가 선택을 얘를 했어요. 얘를 하고, 걔를 하나 선택하고 나면 명령, 요구되는 사항이 바로 바뀝니다. select object for direction, 벡터. 방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디렉션이라는 게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지정해달라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선을 딱 선택하면, 이렇게 면이 생기죠. 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보고 이해하셨나요? 예. 일단 탭 서프에 사용되는 선은 2개예요.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선을 이제 복사를 해보면, 이 선을 먼저 선택하고 이 선을 나중에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요구한 게 뭐냐면 패스, 경로거든요. 경로를 따라가는 객체.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진행할 객체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진행할 방향을 가진 선을 선택을 해주면 이 선의 방향을 따라서 쭉 진행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tab surf 하고 선택, 두 번째 선택으로 얘. 그러니까 얘가 이 선의 진행 방향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면이 상당히 많이 쪼개져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서프탭을 먼저 서프탭 1, 2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surf tab 1 해보면 30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surf tab 2 해보면 2개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제 경로를 따라갈 선이 쭉 올라가면서 생긴 면의 개수가 30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프탭 1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서프탭 2는 어딘가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지나갔으니까 걔랑 직각이 되는 이쪽은 2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2개로 안 나눠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탭 서프는 서프탭 1의 영향을 받는다. 2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surf 탭 1을 개수를 아이고 잘못 쳤나 보네요. surf tab 1의 개수를 최소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개수가 2개잖아요. 2개로 줄일게요. 왜냐면은 저기는 그냥 평면이잖아요. 면이 여러 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이거 2개로 최소로 줄 수 있는 게 1이었으면 좋겠지만 1은 안 되니까 2가 무조건 2 이상은 돼야 되니까 2를 줄게요. 2를 주고 surf 탭서프죠. tab surf 해가지고 첫 번째에 두 번째 예 하면 요렇게 2개의 면으로 생긴다 라는 거예요. 2개의 면으로.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킬게요. 제가 이제 그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숨길 수 있게 해놨죠. 이렇게 켜보면 자, 우리가 상면을 위에면을 만들 때 요렇게 4개로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평면이지만 4개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4개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면의 개수가 최소인 게 좋아요. 자꾸 이제 면의 개수를 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3D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거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실제, 나중에 면이 다 채워지고 실제 이미지처럼 표현을 할 때, 연산을 하는데, 표면에 대한 연산을 하는데, 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면을 저렇게 많이 생성시킬 필요는 없어요. 없어서 그런 평면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면 하나로 나와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서프트웹 1, 2에서 줄 수 있는 게 최소 단위가 1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위의 면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탭서프로 해서 자, 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면 2개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엣지 서프를 이렇게 만들거나 얘를 이렇게 만들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누가 용량이 더 작냐, 아니면 이제 화면에 표시할 때 렌더링 같은 거나 이제 뭐 표시를 할 때 누가 연산 시간을 적게 먹느냐, 면이 적을수록 적게 먹는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탭서프의 구조를 저렇게 봤으니까 이제 보면은 얘가 무조건 수평 수직에서만 따라가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릴게요. 선을 하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직각으로, 이 형태가 경로의 직각으로만 놓여 있잖아요. 이렇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직교를 끄고 대각선을 그릴게요. 대각선을 그려서 surf 탭서프죠. tab surf 하고 얘가, 그쵸? 얘가 얘를 따라간다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게도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름모 형식으로도 이제 전개를 해줄 수 있다. 단순히 이제 이게 같은 평면선의 선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번에 UCS를 좀 바꿀게요. UCS 배운 거니까요. 자, 여기가 원점, 그리고 직교를 펴서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해서 이번에 사선을 같은 평면이 아닌 다른 평면으로 그릴게요. 직교 끄고 요렇게 다른 평면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tab surf 해서 얘를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도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도 따라가게 해줄 수 있다. 그럼 이제 빗면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된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제 얘 동작 방식을 보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해. 자, UCS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런 오해를 해요. 자, 여기다 제가 자, 요렇게 곡선을 그렸어요. 곡선. 그러면 서프탭의 구조가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 객체잖아요. 이 경로를 따라가는 객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되면 요렇게 똑같이 S자로 생긴 면이 생기겠지. 탭 surf
F 스텝 서프. 자 해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져요. 이제 이거는 명령 구분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신 분들은 이런 혼란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명령 구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SURF 탭 서프. 자 처음에 요구되는 거는 경로를 패스 커브 경로. 근데 여기 써있는 말이 좀 잘못됐어요. 패스 커브라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커브란 말이 이제 휘어있는 선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경로를 따라갈 오브젝트를 선택해달라. 그래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선택하고 나오는 그 다음 문구예요. select object for direction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디렉션은 경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막 휘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진행할 한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땅 선택하면 이렇게 가죠. 요 생긴 형상을 보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진짜 이렇게 여기서 커브로 된 경로를 방향으로 생긴 인식해서 커브 방향을 따라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서프탭 1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서프탭 2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도 면이 쪼개져야 커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쪽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이쪽은 무조건 직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성되는 형태를 봐도 쟤는 커브 대응 불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탭서프를 사용을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요런 예만 보여드리면 대부분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쟤는 평면의 형태밖에 못 만드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지만 얘는 곡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어떻게 선택하느냐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여기 표현된 3D들을 숨기고요. 평면 만들어진 것들을 숨길게요. 숨기고 자 여기는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여기 할게요. 여기를 하는데 여기를 탭서프로 할게요. TABSURF 탭서프 해서 이 곡면을 따라갈 객체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요 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걸려있죠. 그럼 반대쪽 선을 해서 딱 선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제가 서프탭을 2개로 줄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프탭 1을 늘려줘야지. 그쵸? 서프탭 1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TABSURF 탭서프 탭서프라기엔 서프탭 1을 늘려야죠. SURF 탭 1 개수를 한 10개로 늘릴까요? 10개 늘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TAB 탭 SURF 서프 해서 선택하면 이쪽은 안되겠죠. 다시 선택하면 요렇게 곡면도 생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곡면이 한 방향으로 스트레이트로 진행을 해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쌓인다. 원기둥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원기둥도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에 이제 방향선이 하나 필요하니까 하는데 좀 여기는 선 그려진 게 없어요. 근데 어차피 두께는 똑같으니까 TAB SURF 해가지고 선택하고 자 요거 선택할게요. 요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근데 얘는 전체 원이니까 얘보다는 면의 개수를 늘려줘야겠죠. 많이 적죠. 그래서 다시 SURF TAB 1을 요번에는 30개로 줄게요. 30개로 늘리고 탭 SURF 서프 해서 얘를 선택하고 어차피 방향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 방향을 지시하는 선이 꼭 여기 붙어 있진 않아도 돼요. 방향만 지시하는 거니까 그 같은 방향에 있는 선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형의 원기둥 면도 만들어 줄 수 있다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탭서프로 어떤 면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지금까지 배운 걸로 이제 곡면도 표현이 가능하고 평면도 표현이 가능하고 다양한 게 표현이 가능한데 한 가지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예제에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 그릴게요. 자, 대충 그릴게요. 이쪽으로 한 20, 여기서 요 위로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 내가 필요한 면이 이런 삼각형의 면이다 라고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하려면 이제 뭘 써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엣지 서프, 그 다음에 REV, 리브 서프, 그 다음에 탭 서프.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일단 리브 서프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저기에서 공면이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리브 서프는 반드시 원이나 구 뭐 그런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리브 서프는 당연히 아니에요. 여기 해볼 가치도 없는 거죠. 해볼 가치도 없는데, 그러면 남은 건 두 개예요. 엣지 서프랑 그 다음에 탭 서프인데, 자, 일단 방금 전에 배운 탭 서프 먼저 해볼게요. TABSURF. 자, 얘가 얘를 따라가면 이렇게요. 안 되네. 다시 탭 서프. 그러면은 얘가 얘를 따라가면 안 되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가 얘를 따라갈까? 안 돼요. 자, 탭서프 지금 반응하는 걸 보시면 탭서프는 한 개의 오브젝트가 그 방향으로 직선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모서리가 4개가 나와요. 무조건 사각의 형태를 띄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각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엣지 서프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EDGE SURF 엣지 서프. 자, 모서리 하나, 모서리 둘, 모서리 셋. 나머지 한 개는 없잖아요. 삼각형인데 모서리가 3개밖에 없지. 하나가 네 번째 모서리가 어딨어. 그러면은 모서리 3개만 선택하고 엔터를 쳐주면 해주느냐? 아니요.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엣지 서프는 무조건 모서리가 4개여야 돼. 그러면 엣지 서프로 저 삼각형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한 선을 끊어 그려줘야 돼요. 굳이 엣지 서프로 한다면, 그쵸? 굳이 엣지 서프로 나는 얘를 표현을 해줘야겠다! 라고 한다면, 끊어 그려줘야 돼. 모서리를 4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장 긴 뒷면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D, GE, 엣지, SURF 해서, 얘 하나, 얘 둘, 얘 셋, 얘 넷. 하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면이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요. 서프탭 1, 2가 모두 적용을 받잖아요. 면 분할이 너무 심해.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해요. 이게 솔직히 삼각형이면 진짜 한 면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물론 이제, 사각형도 한 면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지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3D 상에서 사각형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면이 지금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이지만, 솔직히 여기 면이 4개가 있습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3D 어떤 면을 인식을 할 때는, 면을 무조건, 기본 면을 무조건 삼각형으로 인식을 해요. 왜냐면, 면이 나올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면이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얘를 인식을 할 때는, 요렇게든 아니면 요렇게든, 반대쪽 대각선 요렇게든, 이렇게 한 번 더 쪼개서 면이 1, 2, 3, 4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면은 무조건 삼각형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렇게까지 보게 되면은 너무 화면상에 이제 면을 나누는 경계선이 많아지고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적으로는 사각형까지는 그냥 한 면으로 보이게 해줄게. 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CAD 이제 서페이스 명에서 아쉬운 점은 서프탭 1, 2가
최소 단위가 2라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굳이 사이에 있는 요선도 굳이 있을 필요 없이 요렇게 삼각형 2개짜리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삼각형 2개짜리 사각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각 하나와. 근데 저 서브탭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삼각형을 처리하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명령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명령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솔직히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금방 끝났어요. 단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설이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